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신혼집 선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과 그에 따라서 살 신혼집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택 과정이 향후 미래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그 신혼부부나 이제 예비 신혼부부들,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님분들, 그리고 아직은 어린 자녀분이지만 뭐 나중에 결혼 얘기를 또 할 거잖아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혼집 선택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둘의 이제 미래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갈 친구들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 부동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 보통은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구축이나 뭐 빌라 같은 거 구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텔 월세 같은 걸로 이제 본인 돈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뭐 구축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월세보다는 또 전세, 월세를 많이 거부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또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경제가 되게 성장했고 그만큼 저희 인식이나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10년 전만 해도 구축이 90년대, 지금의 90년대였고, 뭐 그냥 그래서 비교할 만한 게 뭐 2000년도 초반 아파트나 진짜 신축이 뭐 2010년도 뭐 그런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지금 신축들 아파트를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카페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헬스장, 골프장 뭐 다 있다 보니까 그만큼 상품이 너무 발전해서 저희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 분들의 이제 뭐 종특이라고 하죠. 사회적 인식, 뭐 남에게 보여지는 걸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빌라나 뭐 구축 아파트나 월세로 또 시작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너무 큰 게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신축으로, 그리고 아니면 못해도 기축,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그런 기축 아파트 전세라도 구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시작하려는 부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대출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예시를 들어보면 뭐 전형적인 빌라들은 뭐 이런 거죠. 빌라촌들에 있는 뭐 낡은 빌라도 있고 뭐 안에 신축 빌라도 있겠지만, 이런 빌라에서 시작하는 부분, 아니면 구축 아파트는 이런 거죠. 복도식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쭉 길가에 주차난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2000년도 초중반 후반까지 관리가 잘 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지하 주차장이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깔끔한 조경도 꽤 들어가고, 요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한 구축이면 뭐 빌라나 아까 그런 복도식, 그리고 요런 비교 대상이 뭐 요 정도 계단식의 지하 주차장 있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건 둔촌주공 사진을 가져왔는데, 거의 뭐 조경 자체가 뭐 리조트나 뭐 테마파크처럼 거의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이렇게 물도 막 흐르고 수경 시설도 많이 돼 있고, 뭐 커뮤니티에 뭐 수영장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수영장도 그렇고 뭐 헬스장, 골프장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농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저는 좀 신축이나 뭐 그런 걸 최대한 선택하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경제가 성장했고 눈높이가 올라갔고 상품이 좋아지고 또 그런 상품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저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좀 요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되다 보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 급락하는 게 요즘 거의 물가 상승을 보면 거의 체감될 정도로 빠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제일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추세가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뭐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몇백 조 단위로 뭐 돈을 투입해서
뭐 살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이미 부양책도 많이 내놓고 있고, 뭐 기준금리도 내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뭐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에서도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가 되면 또 재정을 늘릴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속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차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찰로 대출 없이 전세를 산다고 해도 그런 건 목돈에 대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럼 목돈을 그냥 전세에 넣어놓으면 그걸로 뭔가 자산을 샀을 때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 대출 없이 전세를 산다고 해도 엄청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전세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자산을 매수하는 것도 아닌데 대출을 쓰는 꼴이고, 그리고 현재 뭐 공사비가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2026년, 27년까지 주택 공급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세가는 저는 계속 자극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 2년, 4년 있다가 또 전세를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때 돼서야 또 중급지, 하급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뭐 전세 대출 이자로 내는 거나 뭐 월세 내는 거나 똑같지 않냐, 이제 금리도 내려오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전세 대출을 활용하는 게 대부분 본인이 월세나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이나 상품보다는 어떻게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더 신축으로 간다거나 더 상급지로 어느 정도 가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신혼부부가 모아놓은 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세로 살거나 뭐 전세 대출까지 받는 것보다는 월세로 살면서 좀 투자금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두신 분들, 그 둘이 합쳤을 때 꽤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자산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파트나 재건축, 뭐 아파트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도심 공급을 늘리는 게 이제 정책 목표다 보니까 나중에도 계속 개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해서 저렴한 금액에 매수해서 실거주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신혼부부나 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당사자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건 되게 뭐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뭐 지금 투자금에 맞춰서, 지금 자금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돈을 모아갈지, 좀 지금 어떻게 비용을 아낄지, 좀 이런 거를 먼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 수명이 너무 길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100세 넘게 산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뭐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 격차는 앞으로 벌어질 거고, 그럼 그런 시류에 최대한 빨리 타야 되는데 지금 막 많은 비용을 지출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 뭐 자기 급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 없는 게 더 서럽다고. 왜냐면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이때는 돈이 없어도 그게 당연한 시기이니까 뭐 그렇게 더 큰 이상한 게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격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하시지 않나.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빌라나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로 시작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는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쨌든 부모님 분들이 재개발을 보는 것보다는 저희 뭐 30대가 재개발을 봤을 때 뭐 10년 정도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뭐 실거주해서 시작하겠다, 그럼 주거비도 아낄 수 있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잘 살펴보려면 저는 공부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분들도 조금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뭐 둘은 뭐 월세로 시작하거나 뭐 구축이나 빌라에 시작하는 게 합의가 됐는데 또 양가 부모님들 허락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분들도 좀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회적 인식에 부모님 세대가 끼치는 영향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분들도 결혼 준비하는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마인드를 달리 볼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자금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뭐 전세를 구해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매수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더 그 사람들 미래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돈으로 전세를 구해줘 봤자 결국 자기 자산도 아닌 거고, 또 추후에 또 올려줘야 될 땐 또 돈 모아서 또 전세 상향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그런 분들한테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구축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하는 거를 조금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거나 뭐 추천하시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멀었지만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도 똑같아요. 뭐 소액 증여부터 시작해서 조금 플랜을 일찍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 나이에서 보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이랑 그런 자녀분들 나이에서 보는 그런 격차가 되게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 20대 자녀에게 좀 소액의 빌라를 사줬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30대 됐을 때 그런 신축 아파트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10년 정도면.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일찍 그런 마인드를 뭐 자녀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공부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씩이라도 증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매수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더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런 거랑 관련이 없지만 그냥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좀 무리해서 신축을 가려고 하고 신축을 선호하고, 그리고 신축이 그렇게 희소화되고 이런 것도 트렌드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흐름이다 보니까 트렌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본인이 뭐 결혼이라든지 뭐 준비하려는 뭐 자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추세이다라는 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렇게 신축을 선호하는 트렌드다. 어떤 기사에도 봤는데 서울에 이제 신축 비율이 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후로 점차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축이 희소해지는 상황. 그러면은 뭐 신축 가격은 뭐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땐 또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 자극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신축이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럼 신축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도심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뭐 3기 신도시처럼 뭐 넓은 땅에 그냥 짓는 게 아니니까, 도심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신축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뭐 신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덜 오른 뭐 재개발, 빌라 같은 부분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재건축도 그렇고 계속 자극이 오겠다. 이런 것들을 점점 선호하고 가격도 자극이 오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임대 놓는 부분은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임대의 수요 자체가 이제 어리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둘 다 뭐 낡은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낡은 물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전세나 이렇게 임대 수요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겠다. 이런 트렌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